유형은 다음과 같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나스닥 시장 내면에는 50% 전후의 하락 압력이 잠재되어 있다. 잠재된 50% 전후의 하락 압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면 나스닥 시장은 모든 상승 과정을 마감하는가? 나스닥 시장은 어느 위치까지 밀려나고 이런 하락 과정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나스닥 시장 내면에는 50% 전후의 하락 압력이 잠재되어 있다. 지난주 세계 주식시장은 충격적인 동반 연속적인 급락세가 발생하였다. 세계 주식시장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스닥 시장이 월요일부터 충격적인 폭락세가 발생하고 난 후 연속적인 급락세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나스닥 시장에서 이번과 같은 강도의 하락세가 발생하게 되면 세계 주식시장 대부분은 동반 급락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장도 전체 지수가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다. 월요일 이후 나스닥 시장에서 발생한 하락은 시장 내부의 잠재적인 하락 압력이 아주 강하게 작용할 적에 나타날 수 있는 하락의 형태이다. 나스닥 시장은 2009년 3월 1265포인트에서 최근 9833포인트에 도달할 때까지 고점에서 25% 이상 하락을 한 적 없이 끊임없이 상승세를 이어온 바 있다. 주가는 지나온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지 않을 경우 소멸지지 않고 시장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 그리고 추세적인 상승 과정을 마감할 적에 잠재된 하락 압력이 표출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나스닥 시장이 2009년 3월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모두 덜어내려면 최고점에서 50% 전후의 하락폭이 필요하다. 이런 하락 과정은 나스닥 시장이 길고도 긴 대세 상승의 과정을 모두 마감하게 되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그렇지만 대세 상승을 마감하고 대세 하락의 과정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시장 내면에 잠복된 상태로 그대로 머문다. 이번에 나스닥 시장에서 갑작스레 충격적인 하락 과정이 나타난 것은 나스닥 시장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하락 압력의 일부가 잠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나스닥 시장은 1만 포인트에 바짝 접근한 바 있다. 전체 지수 1만 포인트는 시장 흐름에 대단한 의미를 둘 수 있어 나스닥 시장 내면에 아주 강력한 상승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뚫고 올라서는데 적어도 수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일시적으로 나스닥 시장은 11,000에서 12,000포인트까지 접근은 할 수 있지만 결국 다시 10,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 제대로 뚫고 올라서려면 적어도 수년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나스닥 시장이 처음으로 1만 포인트에 접근하여 강한 저항에 직면한 상태에서 시장 흐름에 좋지 않은 변수가 발생하였다.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 국면이 깊어지고 이를 회복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2차 충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 1월 하순의 코로나 사태의 1차 충격에서는 1개월에서 2개월의 기간만 지나면 수습될 수 있다는 기대로 나스닥 시장은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회복에 좀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나아가자 2차 충격 과정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 이번 고점이 상투를 친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감에 나스닥 시장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강력한 하락 압력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연속적인 폭락세가 발생하였다. 이번 폭락 과정은 나스닥 시장 내면에 잠재된 50% 전후의 하락 압력이 일부 모습을 드러내므로 충격적인 하락 과정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잠재된 50% 전후의 하락 압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면 나스닥 시장은 모든 상승 과정을 마감하는가? 나스닥 시장에서 잠재되어 있는 50% 전후의 하락 압력이 이번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한다면 나스닥 시장은 이번 하락으로 대세 하락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세 하락의 과정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아주 낮은 편이다. 나스닥 시장이 2009년 3월 이후에
모든 상승 과정을 마감하는 대세 하락의 과정으로 진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적이 있었다. 2018년 12월 미중 무역 전쟁으로 나스닥 시장은 6,190포인트까지 밀려나면서 대세 하락의 과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위치에서 나스닥 시장은 작은 반등세를 보여주고 난 다음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세가 나타나면 바로 본격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면 다시 돌려 세우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작은 하락 과정만으로 나스닥 시장이 본격적으로 대세 하락의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어 2018년 12월 하순 세계 주식 시장은 큰 위기에 놓였다. 나스닥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 과정으로 전환되어 적어도 수년에 걸쳐 하락세가 이어지게 되면 세계 주식 시장에서는 새로운 상승 과정이 나타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나스닥 시장이 수년에 걸쳐 하락세를 지속하게 되면 주변 시장들도 지속적인 하락 압력으로 동반 하락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고 미중 무역전쟁도 해결되지 않으므로 중국 경제도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작은 반등세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에 나스닥 시장은 믿기 어려운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작년 5월에는 8,200포인트에 근접하는 상승폭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한 차례 조정을 거쳐 작년 8월 이후 또다시 밀어붙이면서 처음으로 1만 포인트에 근접한 9,838포인트까지 상승하였다.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8년 1월 세계 주식 시장은 대세 상승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춘 상태였다. 다음 단계인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면 유럽과 일본 그리고 우리 시장을 비롯한 여타 시장들은 대세 상승의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장 위치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다. 느닷없는 무역 전쟁의 결과 이런 상승 기조는 무너졌고 2018년 12월에 큰 위기로 몰린 바 있다. 그런데 2018년 12월 하순 이후 보여준 놀라운 회복세와 특히 작년 8월 이후에 나타난 상승 과정을 통하여 다시 세계 주식 시장을 대세 상승의 과정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상황에서 이번에는 전혀 예기치 않은 우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세계 주식 시장에 두 번에 걸친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충격에서 나스닥 시장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강한 하락 압력까지 모습을 드러내면서 세계 주식 시장은 동반 폭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2018년 12월 이후의 상승 과정에서 나스닥 시장은 많은 어려움을 뚫고 1만 포인트에 도달하였는데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발생한 저점이 현재는 강한 지지선을 형성하여 다시 추세적인 하락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은 상태다. 이번에 나스닥 시장이 충격적인 하락 과정이 나타난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수습하는 데 있어 좀 더 시간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작년 8월이나 6월의 시장 위치로 후퇴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상승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 나스닥 시장은 어느 위치까지 밀려나고 이런 하락 과정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주식시장의 흐름을 큰 틀에서 보고 접근할 경우 급하게 결정할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시장의 큰 틀은 그만큼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전체 지수 100% 전후에 달하는 상승 과정을 모두 마감할 적에 이번과 같은 형태의 하락 과정이 발생한다. 100% 전후에 달하는 상승 과정에 대한 잠재적인 하락 압력은 20% 전후 최대 25% 정도 된다. 한 번의 큰 장을 마감할 적에 이런 잠재된 하락 압력이 갑작스레 분출되어 연속적인 급락 형태로 1개월 전후의 기간 동안 최고점에서 최대 25% 이내의 하락폭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연속적인 하락세는 잠재된 하락 압력의 강도가 강력하여 한 번의 하락 과정만으로 하락 압력을 해소하기 힘들다. 잠재된 강한 하락 압력을 소화하기 위해서
동일한 강도의 연속적인 급락 과정이 두 번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주말 나스닥 시장은 장중 3.5%를 넘어서는 급락세가 발생하였다가 미 연준은 금리 인하설로 인하여 강보합으로 마감하였다. 지난 주말 장중 나타난 저점이 1차 하락 과정의 저점이라고 한다면 이번 주 나스닥 시장은 제법 강한 반등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반등 시기에 9200포인트 전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런 반등이 나타나면 이제 하락세는 끝난가 싶지만 재차 1차 하락 과정에 준하는 형태의 연속적인 급락 과정이 나타나면서 2차 저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2차 하락의 저점은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7700포인트 전후에서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과 같은 하락 과정이 나타날 경우 우리 시장이 나스닥 시장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상승세를 지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상승폭이 상당하다면 잠재된 하락 초기 과정에 비중을 대폭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장기간에 걸쳐 대세 하락의 과정에 놓여 있었던 상태이고 작년 8월 이후 IT 종목군 일부가 나스닥 시장의 흐름을 힘입어 일정 폭 상승을 한 상태이다. 나스닥 시장이 이번 하락 과정을 통하여 대세 하락의 과정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면 향후 수년에 걸쳐 우리 시장의 대세 하락 국면이 지속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에 나스닥 시장에서 나타난 하락세는 예기치 않은 우한 상태로 세계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나스닥 시장이 작년 8월이나 6월의 시장 위치로 일부 후퇴하는 과정에 속한다. 시장 흐름의 큰 틀에서 보면 일시적으로 평가 손실이 발생하여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하여도 별 문제는 없다. 앞서 유형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상승세를 지속하여 100%를 크게 넘어서는 상승폭이 발생하여도 매도할 계획이 없었다고 한 만큼 향후 대세 상승의 과정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매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만 나스닥 시장의 흐름에 충실한 행보를 보여주고 비교적 저점에서 일정 폭 상승폭이 발생한 IT 종목군은 일시적으로 매도하였다가 매수하는 방법을 취하여도 좋다. 이들 종목군은 나스닥 시장이 1차 저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 강한 반등세가 나타날 적 제법 강한 모습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나스닥 시장에서 2차 급락 과정이 나타날 경우 이번에 나타난 하락 강도에 준하는 하락폭이 재차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2차 하락의 저점권에서 재매입을 노려도 좋다. 나스닥 시장이 1차 저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 강한 반등 시기에 삼성전자는 58,500원의 가격 전후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고 삼성 SDI는 32만 3천원 전후의 가격에는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 해당 종목을 매도하였다가 2차 하락 과정의 저점에서 재매수의 방식을 취하여도 좋다. 유형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 SDI는 처음으로 나타나는 반등 시기 58,500원의 가격과 23만 2천원의 가격에 도달하면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매입 과정을 거쳐 투자의 참조가 되도록 하겠다. 금융주의 경우 현재의 가격에서 어느 선까지 밀려나던 이번에 매입한 가격을 크게 넘어서는 위치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향후 많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 새로운 상승 과정이 나타나는 한 이들 종목을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어 당장 나타나고 있는 평가 손실에 대하여는 의식할 필요는 없다.